마지막에는 와가지고 집도 떠내려가고 뭐 다 없어졌는데 심지어 내가 어떤 공사를 하다가 내가 다리 잘렸다. 눈물 콧물 쥐어짜면서 돈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생이 다리 잘려가지고 얘기했더니 탈북하기 전에 며칠 전에 봤는데 다리 잘린 적이 없다고. 집도 떠내려간 적이 없다고. 근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심하연입니다. 언니가 북한에 있을 때 돈을 받아주는 작업을 좀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북민들이 여기서 돈을 벌기도 하고 모으기도 해가지고 북한에 끊임없이 내보냈잖아요. 근데 제일 좀 화가 나는 게 받고 이 돈이 적다. 또 보내라.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보내는데 이걸 가지고 어느 코에 바르겠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제가 마음이 좀 참담하거든요. 우리가 한 달 일해가지고 100만 원 모으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여느 직장 일해서 남편 월급 받아서 100만 원을 한 달 모으기 힘들어 언니. 쓰면 끝이야 언니. 마이너스 안 되면 다행이고. 빚 안 지면 끝. 다행이지. 1년에 1000만 원을 mon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라. 와 모았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200만 원 300만 원 받아가지고 그 돈이 적다고 타박할 때면 와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언니가 북한에 있을 때 그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봤으니까 그 사람들이 옷차림이나 그 사람들의 행동거지나 받았을 때 감사함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하윤 씨는 그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서 직접 그런 일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내 가족들에게 지금 경제적인 지원을 꾸준히 해주고 있었잖아요. 나는 더 화가 나. 왜냐면 우리가 사실 중국 돈의 가치를 알잖아요. 이 100원이면 거기서 어느 만한 걸 살겠다. 거기도 이제는 뭐 10년, 20년 지났으니까 돈 비율이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갔겠지만 그래도 대충 잡아서 우리가 이 돈이면 이 사람들이 얼만큼 바꿔주고 이 돈이면 어느 만큼 살겠구나라는 이게 약간 개념이 서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 돈이 작다고 하잖아요. 더 화가 나. 그리고 나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한국에 있는 가족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왔을 때는 정말 거짓꼴로 오거든요. 진짜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왜냐면 어떤 옷을 입었어요? 해령 사람들은 그나마 나아요. 국경 가깝고 해령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그냥 강타기를 옆집 드나들듯이 했으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강타기 가서 그냥 그 중국 사람들이 걸어놓은 빨래 있잖아요. 네. 그거 그냥 걷어갖고 입고 와도 뻔해나게 입고 다닌다고 그러거든요. 해령 사람들은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게 없어. 꼭 앞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보게 되면 진짜 남루해요. 옷이 진짜 우리가 옛날에 뭐 쌍팔년도 소리 한다고 하겠는데 바지 뒤에 이렇게 막 이런 귀여운 거 입고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네. 작업을 해가지고 막 이틀 3일씩 그 사람들을 숨겨가지고 한국에 연락해서 한국에 연락하면 바로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나는 그때 당시 연락할 때잖아요. 기다리려 한단 말이에요. 며칠 기다리려고. 근데 솔직히 해령원 같은 경우에는 국경이기 때문에 매일 숙박당소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린 보내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렇죠. 기다리래 무한정. 그럼 어떨 때 나 진짜 한 달까지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돈은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가족은 왔는데 월급날까지 기다리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지방 사람들은 우리 해령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 집 갔다 오면 되는데 앞에 사람들은 국경까지 다시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은 김치우매였다가 오늘 밤은 창고였다 창고에서 석탄 창고였다가 막 돌아가면 그러면 제가 한 달을 심장이 쪼그라들어요. 야, 내가 어떤 적에서 이제 숙박검열하는데 보현하고 지금 이민반장이 도는데 이 사람들이 창고에 사는데 코 고는 소리가 이제 우리 집 안까지 들리는 거야. 막 개 짖는 소리가 나고 그래갖고 떼 가서 있잖아 창고 문을 발로 차고 있잖아. 그런데도 두 내외가 정신없이 자는 거야. 나 혼났잖아요. 어떻게 야, 그래가지고 깨워갖고 겨우 모면했지. 그랬던 적도 있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 그걸 처음에 받아갈 땐 정말 감사해서 받아가요. 왜 큰 돈이잖아요. 가족들 처음 만날 때는 이 사람들도 막 몇 년씩 가족들하고 연락이 없다가 처음 만나게 되면 한 번에 막 500, 막 진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와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1000만 원이 수수료 다 떼도 민폐로 막 5만, 6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5만, 6만 생각해봐요. 집 한 채는 사지. 집 한 채 아니에요. 그때는 웬만한 집 2채, 3채는 사지. 그거를 아는데 그때는 정말 감사하게 받아가요. 그럼 우리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우리도 수수료 떼도 우리도 막 만 얼마씩 떨어지잖아요. 야,
정말 큰 돈이다. 우리도 감사하고 네. 그 사람들도 감사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 이 돈은 몇 년은 살겠다. 잘 먹고 살겠다. 왜?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그렇죠. 민폐 100원 까게 되면 정말 풍작풍작 해도 쌀도 사고 기름도 사고 식용도 며칠은 사고. 사는데 그렇죠. 일주일은 사는데 잘 먹어도 일주일은 사는데 100원이면 얼마나 그렇게 그렇지 5만 원 6만 원 받아가잖아요. 응. 가을 됐는데 또 온다. 그럼 우리도 놀라요. 나도 그 수수료 받은 돈 아직 있는데 5만 원 6만 원 받아가지고 또 온다. 다 썼대. 돈 맛이 들렸나? 그게 어떻게 썼어요? 어. 장사하다 뭐 사기 맞췄다는지 뭐 어쨌다는지.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그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아주 그냥 저 여기로 말하면 갑부 행세를 많다. 하는 거지. 왜냐면 저 마르지 않은 돈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젠 연락이 됐으니까 연락만 하면 돈 보내줄 거잖아요. 5만 원씩. 그럼 그때 되면 300만 원 보낸단 말이에요. 이듬해 또 와. 그때부터 그다음에 여기서 짜증이 나더라고. 그렇지. 우리가 전화하게 되면 전화 잘 안 받고 몇 번을 전화하면 전화 받는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 명을 했잖아요. 다 그러면서 어떤 엄마는 진짜 굴더라고.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엄마는 그 자식이 여기 3명 있는데 3명이 옷가라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돈 받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 자식이 있고 엄마는 한국에 온 와 거죠. 있고 그럼.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마지막에 나한테 아가씨 좀 얘기해달라고. 나는 솔직히 이 돈이 나한테 어떤 돈인 줄 아냐고. 나는 아파서 일을 못해서 진짜 내가 두부 한 모도 아까워서 못 먹고 모아서 보내는 돈이라고. 근데 그 말 듣는 순간에 나 한국에 와서 아직도 두부를 안 먹잖아요. 왜? 북한에 있을 때 너무 두부만 먹어가지고. 두부밖에 먹을 게 없죠. 두부밖에 북한에서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은 고기 먹을 또 내가 또 고기는 안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부하고 이면수밖에 먹을 게 없어 나는. 야, 해륙은 바닷가도 없는데 이면수는 잘 먹는 거죠. 근데 너무 두부를 먹어서 난 두부를 아직까지 한국에 와서 안 먹거든요. 근데 한국에 그렇게 돈 막 1,000만 원씩 300%는 한국에서 두부도 안 먹고 돈을 모은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는 이거는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했구나. 근데 내가 지금 와서 나는 형제가 5명이 있잖아요. 정말 힘들다는 건 내가 그때 뼈저리게 알았어. 그러니까 언니는 5명에게 돌아가면 다 보냈어요, 여기 와서? 아니요. 처음에 한국에 와서 그런 게 이해가 안 됐던 부분도 있지만 형제 간에도 돈에 대한 이게 정확하잖아요. 자본주의 국가는. 근데 북한에 있을 때 처음에는 이 형제들이 다 같이 와요. 돈 받으러. 그러다가 그다음부터는 각자가 와요. 각자 오는데 각자 엄마한테 형제들에 대해서 막 까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듣는 거지. 우리 집에서 형제간에 먼저 왔잖아. 다음날 몰래 이 둘째가 왔는데 부딪혔어. 그런 사례도 있어요? 말도 안 하고 왔다고 서로 싸매 우리 집에서. 말 안 하고 왔는데 뭐 쥐돈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싸워? 그러니까 몰래 와서 네 먼저 더 받아간다는 거지. 그 돈에 대한 그 욕심. 난 이런 거를 한두 명만 본 게 아니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 그래갖고 형제의 나이 난다니까 북한에서도. 그래서 나는 우리 형제도 진짜 북한에 있을 때 그렇게 우위 좋았고 우리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있었어. 도와주는 거는 내가 남아서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내가 못 먹고 주는 게 도와주는 거라 항상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도 내가 못 먹으면서 도와주는 게 그 형제들 누구 하나를 절대 안 줘. 딱 무슨 날짜가 있어요. 아버지 기름 아버지 길, 어머니 기름 어머니 길에 형제들이 다 모이잖아요. 전화 한마디씩 다 듣고 그 자리에서 돈을 보내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안 그럼 욕심 생겨가지고. 이게 욕심이 돈이라는 거는 부모 형제도 몰라본다잖아요. 북한에서 좀 경제적으로 괜찮게 사는 우리 삼촌도 우리 이모가 여기서 그 아이들에게 돈을 좀 보내라고 돈을 줬는데 그 삼촌이 돈을 스마이해서 자기가 먹더라 언니. 완전 쇼킹했잖아. 그거는 족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야. 형제간에도 그런 일이 생기더라니까. 형제간에도. 나는 최소한 우리는 그래도 남한에서는 이건 누구한테 전달이라고 그러면 그 떼어먹겠다고 생각하진 않잖아. 전달하고 이게 되잖아. 이게 북한 사람들이 기준으로 배짜래야 배짜래. 그러니까 여기서 연락이 안 될 거라는 딱 확신하에 돈을 가지고 가면 형제끼리도 거짓말하고 안 주고 형제를 주라고 챙겨주는 것까지 안 주더라는 거야. 그러면 2번째, 3번째 왔을 때 그들이 옷차림은 좀 나아졌나요? 좀 나아지지. 그 다음부터는 돈이 없다고 왔는데도 있잖아. 아주 건방진 거야. 이게 사실 이런 일이 그냥 일반 사람들은 못해요. 해령에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국경에 산다고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겁나서 못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카 이런 걸 매요. 이모 좀 해주세요. 진짜 우리 이거 아니면 뭐 죽는다고 막 이러면. 우는 소리. 그 다음번에 올 때는 완전 어깨 힘 빡 주고 시장에서 제일 좋은 옷 딱 입고 나하고 딱 저거 균형 맞춰가지고 입고 오지. 균형 맞춰서. 그래가지고 와서는 그 다음부터 거들 춘단 말이야. 우리 돈 받으러 왔어요. 딱 이렇게. 당당하네. 당당하지 뭐 이제부터는. 그 전화하는 톤 같은 거 알려주세요. 막 여기 할 때 막 제발 달라고 불쌍하다 그다음 그러나요? 더 말이지.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벌써 딱 시장 가 돈 쓰잖아. 그러면 또 시장에 또 그런 놈들이 있다. 저것들이 분명히 여기 사람이 아닌데 어디서 돈 받으러 온 사람이구나. 그렇지. 그러면 또 거기 접근하는 애들이 또 있다. 다음번엔 우리 선회합시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와. 그래갖고 좋은 것 같아가지고 굿쩍 가는 거야. 응. 거기서 창치고 다음번 우리인데 또 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벌써 해령이라는 게 완전 빤두름하거든. 그렇지, 소문나지. 그리고 작아. 그리고 그거 하는 사람 몇 명이 안 돼. 소문나잖아. 그 두 번째로 와서 자기네 거기 와서 저번에 와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정말 잘못했으니까 다시 해달라 그러나? 그 다음 어떻게 할 것 같니 우리는? 퍼센트지. 높여야지. 아니 안 해줘?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냥 다 뺏어버려. 열받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어차피 너네 이번에 우리 잘해줬으면 또 딴 데 갈 거잖아.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지. 우리 북한은 또 그래봤자. 너 감옥에 안 보내는 것만 해도 상당한 줄 알아. 그렇게 뺏기는 돈도 많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뺏기는 돈이 진짜 많아. 그래서 나도 여기 와서 당했잖아. 그래서 나도 여기 와서 당했잖아. 국거를. 그렇게 하는 돈이 많아. 근데 북한에서는 그거 어쩔 수가 없어. 그렇다고 돈을 창친다는 건 다 뺏는다는 건데 그 뺏는다고 해서 보이보이 가서 내 돈 내놔라 하면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아니,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가는 그냥 감옥에 가든가 아니면 죽어야 돼. 난잘 말도 몰라요, 못해. 이러면 되지. 말도 못해. 말짱 이게 무슨 못하지. 돈이야? 뺏어도 말 못해. 맞아요.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그 현이라고 이만감에 나오잖아. 근데 그 엄마가 왔지. 돈 잘 버는 그 언니가 왔지. 돈을 보낸다잖아. 그러면 그게 오빠가 제대군인 해가지고 온 오빠가 있는데 맨날 와서 하는 애가 엄마 집이 떠내려갔다 이런데 그래서 집이 떠내려가서 돈을 막 해가지고 보내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와가지고 다리 잘렸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하다 너무 돈을 달라고 하더니 집도 떠내려가고 뭐 다 없어졌는데 심지어 내가 어떤 공사를 하다가 내가 다리 잘렸다. 그래가지고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엄마가 눈물 콧물 지었자면 엄마가 돈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무산이라는 동네가 정말 좁은 동네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오늘만 탈북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탈북하고 무산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 그 동네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우리 동생이 다리 잘려가지고 얘기했더니 그때 기준으로 그 해 탈북하신 선생님이 탈북하기 전에 며칠 전에 봤는데 다리 잘린 적이 없다고 집도 떠내려간 적이 없다고 근데 그 무산인가 물난리 나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너무 동실하게 잘해놓고 뭐 자전거, 전기 자전거에다 오토바이까지 막 2개, 3개를 끌고 다니고 그렇게 너무 잘 산다는 게 거짓말이라고. 원래 사기 끼질이 뽀쩍뽀쩍 해가지고 누나 옷 사다가 넣으면 그 갔다가 시장에다 팔아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습관이 있었는데 세상에 어떻게 하다 엄마한테서 심지어 자기 다리까지 잘렸다고 말할 정도로 야, 엄마 끝을 보이더래. 그쪽 사람들 진짜 믿으면 안 된다. 야, 엄마 3번 죽이더라. 어떻게? 이번엔 진짜 죽었다고 있잖아. 내 아는 애는 있잖아. 엄마 아버지지. 아버지 처음에 아버지 죽었다 그래갖고 얘가 막 울며 불며 해가지고 있잖아. 아버지 죽었다고 노래방 가서 우리랑 같이 펑펑 울었다니까 가서 어디가 울 데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제사를 지내야 된단다. 이제 당장 내일 모레 좀 무수고 상해야 되는데 해야 되잖아. 그래갖고 야도 뭐 월급제 남편 밑에서 살거든. 돈이 당장 있나?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300을 우리 데서 사방 빌려갖고 300을 보냈는데 후에 알고 봤더니 안 죽었다는 거야. 그것도 그 동네에서 온 애. 소문이 그렇게 동네에서 온다니까? 온 애가 그 옆집 애가 탈북을 했어. 아니 언니 아버지 있는데. 그런데 그 이듬해 또 죽었대. 그래서 얘가 안 믿었지. 진짜 죽었다고 날짜까지 있잖아. 그래가지고 또 돈 보냈다. 근데 그래서 얘가 미타 해가지고 있잖아. 네. 오빠가 이번에 덜지 한다고 있잖아. 돈 보내라 했었잖아. 오빠 뭔 소리 하니? 그 옆집에서 온 애가 아버지하고 연락이 되잖아. 아버지 거기 있대. 네네. 그래갖고 그 아버지한테 돈 주면서 물어봤대. 내 온 다음에 그 옆집 그 집 아버지 죽었냐? 아니 아버지 아직 죽지 않고 근데 오늘망 내일망은 한다 그러더래. 오늘망 내일망은 하는데 안 죽었다 그러더래. 죽여야지 돈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윤리도 도덕도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는 진짜 죽었다 그래서 가가 또 가한데 그다음 연락했단 말이야. 네. 야 너네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진짜 믿을 수가 죽었는지. 없어. 죽었다 하더라. 이번엔 진짜 죽었다 하더라. 그 3번째 만에 진짜 죽었어. 살아있는 형제도 살아있는 부모님도 여러 번 죽여야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 돈을 받아가고 싶은 그런 북한 사람들을. 야, 우리 언니가 있잖아. 정작 내가 건방 왔을 때, 그러니까 내가 와가지고 형제들하고 이제 연락이 됐잖아. 그 중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연락이 됐을 때 우리 언니가 그랬어. 어차피 이젠 갔으니까 잘 살아라. 어? 근데 우리 언니가 내 오기 전까지 과일 장사했다. 내 말했을게. 우리 집에 막 열대 과일 같은 거 그때 막 귤이랑 이런 거 있잖아. 비싸. 돈이 귤, 많아요. 바나나 이런 장사했는데 그때 내 올 때도 내가 돈을 난 벌어가지고 이번에 한 건 하면 TV 쫙 사주고 한 건 하면 자전거 한 대씩 쫙 풀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 맨날 그랬다. 너 그러다가 당장 남자 생기면 시집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너 준비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또 한 건 하면 되지. 맨날 한 건 하면 되지. 한 건 하면 몇 천만 원, 몇 천 원 생기니까. 그랬거든. 우리 언니가 그랬다. 그때도 내가 도와줘가지고 과일 장사를 했는데 자기는 딱 북한 돈 200만 원만 있으면 정말 이 혜령씨 과일 대빵 하고 싶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알았어. 내가 1년 안에 매 형제들 딱 북한 돈 200씩 되게끔 지어줄게. 근데 북한 돈 200을 해봐야 그때 당시 중국 돈 그냥 4,500인가 되면 되더라. 그냥 5천만 주면 되겠더라. 그래서 우리 신랑 딱 만나자마자 우리 신랑 자기 부도날 직전이면서도 딱 보내줬다. 그러니까 3만 얼마. 난 그럼 그거면 끝날 줄 알았다. 1년에 2번씩 연락 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게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하는 게 아예 뭐 시장에서 강냉이를 팔아서 돌려서 뭔가 자기가 뭐 자생 능력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돈을 불리고 해서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예 자생 능력을 키우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탈북자 가족들은 이걸로 미천을 삼아서 내가 돈을 불리겠다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거나 장사를 할 때도 어차피 말아먹고 사기치면 나는 저게 든든한 돈통이 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뭔가를 해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돈을 막 써버리고 믿을 것이 있으니까 그 가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내가 아글타글 열심히 안 살아도 된다는 그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절대적으로 일방적으로 그 물이 이렇게 새는 항아리에다 물을 붓는 식으로 우리가 갖다가 넣어주는데 자생 능력은 키울 수 없는 환경을 형제들에게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형제가 많으니까 형제들이 뭐 일일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 사실 끔찍해요. 그랬던 적은 없는데 그렇게 하면 못 도와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없으면 너희도 사실은 나에게서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 왜냐면 북한에서 우리가 다 살아보면 알지만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면 엄마한테 쌀 한 톨 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알기 때문에 동생들에게 그랬어요. 엄마를 잘 살려라. 엄마 살리지 않고 엄마를 잘 케어하지 못하면 나는 돈 한 푼도 안 나간다. 라는 걸 선포했죠. 난 일방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안 하겠다고 이미 결정을 내리고 형제들에게 얘기해서 한 번도 형제는 도와준 적이 없어요. 아 진짜? 어렸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개들을 부를 수도 없었고 엄마가 그거 부르는 거 원치 않아서 엄마가 왔다가 엄마가 다 해가지고 해령 간 거죠. 북한 사람들이 돈을 받으면 어떤 흥분된 마음으로 받는지 그 돈은 또 어떻게 잘 전달이 되는지 조금 그런 게 알고 싶어서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열심히 버는데 그 돈 딱 받는 날부터 나가서 막 지른다 돈 딱 받고 뭐 합니까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막 이만큼씩 사온다. 계란 막 있잖아 바켓줄을 사오고 야 오늘에 먹으라고 자기네도 먹고 우리도 먹고 통이 커지는 거죠. 계란 바켓줄 사오고 그 돼지도 다리에 하나 메고 오고 어떤 사람들은 개도 잡는다. 그 집에 주인집에 하루 이틀 자면서 개도 잡는다. 잔치한다 잔치. 진짜 그 시장 통에 생선은 다 사오고 있잖아. 덕분에 잘 먹기는 하는데 근데 야 저렇게 써도 되나? 아닌 게 아니라 석 달 만에 다시 오지. 그러니까 돈을 막 펑펑 지르면서 쓰고 그리고 그 돈 떨어지면 올 수 있는 집구석이 있다는 게 이 남한이라는 한라산 줄기들이 있다는 거에 굉장한 큰 위안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줄은 끊어야 돼. 그래야 그것들이 뭐 배고프면 힘들면 알아서 여기까지 걸어오면 몰라도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나도 안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 또 형제들 다치게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당장 죽는다는데 안 보내주고 그 다음번에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그거는 더 못 참겠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하려고 보내는 거야 그냥. 처음에 나도 그랬죠. 내 마음이 편하려고 보내. 처음에 나도 그랬죠. 근데 난 많이 보내지 않을 거고 연락 오면 그냥 딱 이게 몇 년 동안 절대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난 얘기를 할 것 같아. 동생은 안 와봤어요.
자, 오늘 또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돈을 받고 어떤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갈지, 그리고 돈을 받기 직전과 돈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옷차림과 그들의 어떤 이런 게 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북한에서 돈을 받아준 경험이 있는 안혜경 씨와 함께 절대 감사하지 않고 영상을 그냥 다 응당한 거로 생각해. 아유, 나쁜 것들. 자, 오늘의 주제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